어린 왕자. 아, 어린 왕자. 너의 단순하고 적적한 삶에 대해 나는 조금씩 알아갔지. 오랫동안 너에겐 지는 해를 감상하는 것 말고는 즐거운 일이 없었던 거야. 나흘째 되는 아침, 네 말을 듣고서 나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나는 해 지는 걸 보는 게 좋아. 함께 보러 가자. 그럼 기다려야지. 뭘 기다려? 태양이 넘어가길 기다리지. 너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짓다가 스스로도 어이가 없었던지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우리 별에 있다고 생각했어. 그 말은 사실이었다. 누구나 알다시피 미국이 정오일 때 프랑스는 해가 진다. 지는 해를 보려면 재빨리 프랑스로 가면 된다. 안타깝게도 프랑스가 너무 멀긴 하지만. 그런데 네 조그마한 별에서는 의자를 조금 옆으로 옮기기만 해도 가능하다. 어스름한 석양빛이 보고 싶어질 때마다 너는 그렇게 했겠지. 어느 날은 태양이 지는 걸 44번이나 본 적도 있어. 있잖아. 사람은 너무 슬플 때 해지는 걸 보고 싶거든. 태양이 지는 걸 44번이나 본 날, 그렇게 슬펐던 거야? 어린 왕자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닷새째 되던 날, 이번에도 양 덕분에 나는 어린 왕자의 인생의 비밀에 다가가게 되었다. 그가 내게 불쑥 물었다. 양이 떨기나무를 먹는다고 했잖아. 그럼 꽃도 먹어? 양은 앞에 있는 건 뭐든 다 먹어. 가시 있는 꽃도? 그래, 가시가 있어도 먹어. 그럼 꽃에 가시가 무슨 소용이 있어? 나도 답을 알지 못하는 질문이었다. 게다가 나는 너무 꽉 조여있는 엔진 볼트를 해체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비행기 고장이 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데다 물도 바닥나고 있었다.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니 두려웠고 고민이 깊었다. 꽃에 가시가 무슨 소용이 있는 거야? 어린 왕자는 질문을 한 번 던지면 멈추는 법이 없었다. 나는 볼트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되는 대로 말했다. 가시는 아무 소용도 없어. 그냥 꽃이 심술을 부리는 거지. 잠시 침묵을 지키던 어린 왕자가 분하다는 듯 말을 던졌다. 아저씨 말을 못 믿겠어. 꽃은 약하잖아. 순진하고. 꽃도 가능한 한 안심하고 싶은 거야. 가시가 있으면 꽃도 힘들다고. 그 순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볼트가 계속 말썽을 부리면 망치로 부숴버려야겠어. 어린 왕자가 다시 내 생각을 방해했다. 아저씨 생각엔 그러니까 꽃이 아니야. 난 아무것도 몰라. 그냥 아무 말이나 한 거야.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서 바빠서. 중요한 일? 어린 왕자는 나를 보고 있었다. 손가락에 더러운 기름때를 묻힌 채 망치를 들고서 추하게 생긴 물건에 기대 있는 나를. 아저씨도 어른들처럼 말하네? 그 말을 듣자 나는 살짝 부끄러워졌다. 어린 왕자가 냉정하게 덧붙였다. 아저씨는 단단히 헷갈리고 있어. 완전히 엉망진창이라고. 그는 진심으로 화가 나 있었다. 바람결에 황금빛 머리칼을 흔들어댔다. 꽃들이 가시를 만들어 온 지 수백만 년이 되었어. 양들이 꽃을 먹은 것도 수백만 년이 되었고, 아무 소용도 없는 가시를 만들어내려고 꽃들이 그렇게나 고생하는데 왜 그러는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야? 양과 꽃의 전쟁이 중요하지 않아? 우리 별에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단 하나뿐인 꽃이 있어. 어느 아침 작은 양 한 마리가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도 모르고 단번에 그 꽃을 먹어버려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야? 만일 누군가 수백만 개의 별 가운데 단 하나밖에 없는 꽃을 사랑한다고 해봐. 그는 별들을 쳐다보기만 해도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지. 내 꽃이 저기 어딘가 있어. 양이 꽃을 먹어버리면 그는 모든 별들이 일순간 자취를 감춰버린 느낌을 받겠지.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야?
어린 왕자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감정이 북받친 듯 울음을 터뜨렸다. 어느새 밤이 내려와 있었다. 나는 연장을 내려놓았다. 내 망치와 볼트, 목마름과 죽음은 그 순간 조금도 중요하지 않았다. 어느 별, 어느 행성, 내 별인 지구 위에 내가 위로해줘야 할 어린 왕자가 있었다. 나는 팔을 벌려 그를 안아주었다. 그를 품에 안고 흔들어 달래주었다. 네가 사랑하는 꽃은 위험하지 않아. 양의 입에 씌울 부리망을 그려줄게. 네 꽃을 위해 보호용 덮개도 그려줄게. 내가 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떻게 그의 마음에 가닿아서 그를 되찾아올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눈물의 나라는 이다시도 알 수 없는 곳이다. 나는 그 꽃에 대해 빠른 속도로 알아갔다. 어딘지 모를 곳에서 날아온 씨앗에서 싹이 움텄고 어린 왕자는 다른 꽃들과 전혀 다른 그 작은 가지를 바로 곁에서 내내 지켜보았다. 새로운 종류의 바오밥 나무인 것 같았다. 그런데 작은 떨기나무는 곧 성장을 멈추더니 꽃을 피울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커다란 꽃망울을 본 어린 왕자는 그 안에서 기적이 피어나리라는 걸 감지했지만 꽃은 녹색방에 숨어 아름답게 단장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꽃은 정성스레 색깔을 골랐다. 천천히 옷을 입고는 꽃잎들을 매만졌다. 자신의 아름다움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바로 그때 나오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 그렇다. 무척이나 멋을 부리는 꽃이었다. 영문을 알 수 없는 단장은 그런 식으로 며칠간 계속되었다. 그러더니 어느 아침 동이틀 무렵 꽃이 얼굴을 내밀었다. 너무 꼼꼼하게 일을 한 탓인지 꽃은 하품을 하며 말했다. 아, 겨우 일어났어. 이해해줘. 머리를 매만지지 못했거든. 어린 왕자의 입에서 감탄이 터져나왔다. 너는 정말 아름다워. 그렇지? 난 태양과 같은 날 태어났으니까. 어린 왕자는 꽃이 겸손한 성격이 아니란 걸 알아차렸다. 하지만 이렇게나 감동을 주지 않는가. 아침 먹을 시간 같은데 내게 친절을 베풀 생각은 있는 거지? 어린 왕자는 적잖이 당황했지만 신선한 물이 든 물뿌리개를 찾아서 꽃에게 뿌려주었다. 장미의 다소 까다로운 허영심은 어린 왕자를 힘들게 했다. 가령 어느 날은 어린 왕자에게 가시 4개를 보이면서 말했다. 호랑이들이 발톱을 세우고 오면 어떡해. 우리 별에는 호랑이가 없어. 호랑이는 풀을 먹지도 않아. 난 풀이 아니야. 미안해. 호랑이 발톱은 무섭지 않지만 바람은 진짜 싫어. 바람막이 같은 거 없을까? 바람을 싫어하는 꽃이라 운이 없는 식물이네. 이 꽃은 꽤나 까다롭구나. 저녁엔 유리덮개를 씌워줘. 너희 별은 너무 추워. 환경이 안 좋네. 내가 온 별은... 그러다 장미는 말을 멈췄다. 자신은 작은 씨앗 형태로 이 별에 온 것이다. 다른 세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장미는 뻔한 거짓말을 내뱉고 제풀에 놀라더니 부끄러웠던지 2-3번 기침을 하며 어린 왕자에게 잘못을 떠넘겼다. 바람막이는 어떻게 됐어? 찾으러 가려고 했어. 그런데 네가 말을 걸어서... 장미는 어린 왕자를 후회하도록 만들려고 억지로 기침을 해댔다. 어린 왕자는 장미를 사랑하고 아끼면서도 곧 장미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장미의 입에서 나온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단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아주 불행해졌다. 장미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좋았을걸. 어느 날 어린 왕자가 내게 털어놓았다. 꽃들의 말을 들어서는 절대 안 돼. 꽃은 그냥 바라보며 향기를 맡으면 돼. 장미는 내 별을 향기로 채워주었는데 난 그걸 즐기는 법을 알지 못했어.
발톱 이야기를 들을 땐 진짜 짜증이 났거든. 불쌍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나는 장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 장미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했어야 했는데 장미는 내게 향기를 선물하고 내 삶을 눈부시게 밝혀주었는데 그렇게 도망쳐 오는 게 아니었어. 딱한 거짓말 뒤에 숨겨진 장미의 마음을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꽃들은 모순투성이야. 난 너무 어려서 장미를 사랑할 줄 몰랐던 거야. 어린 왕자는 자기 별을 떠나기 위해 이동하는 철새들을 이용했던 것 같다. 출발하는 날 아침, 그는 별을 말끔히 정돈했다. 우선 활화산을 정성껏 청소했다. 어린 왕자에겐 활화산이 2개 있었는데 아침 식사를 데우기에 제격이었다. 그에겐 휴화산도 있었다. 어린 왕자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어린 왕자는 휴화산도 똑같이 청소해 주었다. 청소를 잘해주면 화산은 천천히 규칙적으로 끓어오르긴 해도 폭발하지는 않았다. 화산 폭발은 굴뚝에서 불이 나는 원리와 비슷하다. 물론 지구에 있는 우리는 너무 작아서 화산을 청소할 수 없다. 그래서 화산이 자주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살짝 울적해진 어린 왕자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있었다. 익숙한 모든 일들이 그날 아침에는 이상하게도 마음을 건드렸다. 어린 왕자는 마지막으로 장미에게 물을 준 다음 유리 덮개를 씌우려고 하다가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다. 잘 있어. 장미는 대답하지 않았다. 잘 있어. 장미는 기침을 했다. 감기에 걸려서는 아니었다. 내가 바보였어. 미안해. 행복하렴. 어린 왕자는 장미가 자기를 비난할 거라 생각했으므로 적잖이 놀랐다. 그는 유리덮개를 들고 멍하니 있었다. 장미가 평온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나오는 걸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 난 널 사랑해. 넌 몰랐겠지. 내 잘못이야. 이제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너도 나만큼이나 바보였어. 행복하렴. 유리덮개는 그냥 둬. 필요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바람이 난 그렇게 쉽게 감기에 걸리지 않아. 신선한 밤 공기는 내게 좋을 거야. 꽃이니까. 하지만 짐승들이 나비와 알고 지내려면 애벌레 2-3개는 견뎌야겠지. 나비는 정말이지 아름다운 것 같아. 그러지 않으면 누가 날 찾아오겠어? 너는 멀리 있는데. 큰 짐승은 무서울 것 없어. 나도 발톱이 있잖아. 장미는 자신의 가시 4개를 보여주었다. 그렇게 우물쭈물하지 마. 더 힘들어. 떠나기로 결심했잖아. 이제 가봐. 장미는 어린 왕자에게 우는 모습을 보이길 원하지 않았다. 그 정도로 자존심이 센 장미였다. 모래사막과 바위와 눈 덮인 땅을 오래오래 걸은 끝에 어린 왕자는 결국 길을 발견했다. 그 길은 사람들이 사는 집으로 나 있었다. 안녕? 장미꽃이 만발한 정원이었다. 안녕? 장미들이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자기 장미와 똑같이 생긴 꽃들이었다. 너희들은 누구니? 우린 장미야. 아, 어린 왕자는 매우 상심했다. 장미는 자신이 우주와 자기 별을 통틀어 하나밖에 없는 꽃이라고 했는데 이 정원에만 똑같이 생긴 꽃들이 5,000송이는 있지 않은가? 내 장미가 이 광경을 보면 무척 당황하겠구나. 우스운 꼴을 면하려고 마구 기침을 하다가 죽을 지경이 될지도 몰라. 그럼 나는 장미를 간호하는 척을 해야겠지. 안 그러면 내가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정말 죽을지도 몰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장미를 가져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는데
그냥 평범한 장미였구나. 그냥 평범한 장미와 내 무릎만큼 오는 화산 3개. 그중 하나는 아마 영원히 활동을 못하는 휴화산이고 그런 걸로는 훌륭한 왕자가 될 수 없어. 풀숲에 누운 채로 어린 왕자는 잠시 울었다. 바로 그때 여우가 나타났다. 안녕? 여우가 인사했다. 안녕. 어린 왕자는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뒤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여기야. 사과나무 아래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넌 누구니? 정말 사랑스럽구나. 난 여우야. 이리 와서 함께 놀자. 난 너무 슬퍼. 너랑 놀 수 없어. 난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아, 미안해. 어린 왕자는 잠시 생각한 다음 말을 이었다.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넌 여기 사는 아이가 아니구나? 뭘 찾고 있니? 난 사람들을 찾고 있어. 근데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사람들은 총을 들고 사냥을 해. 얼마나 성가신지. 그들은 닭도 키워.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그게 다야. 너도 닭을 찾고 있니? 아니, 난 친구를 찾고 있어.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사람들은 거의 잊어버린 말이지.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관계를 맺어? 그래. 넌 지금 많고 많은 남자아이 중 하나일 뿐이지. 난 네가 필요하지 않아. 너도 내가 필요하지 않지. 너에게 난 많고 많은 여우 중 하나에 불과하니까. 그런데 네가 날 길들이면 우린 서로 필요해진단다. 넌 내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거야. 나도 너에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여우가 되고. 이제 알 것 같아. 나도 꽃이 한 송이 있거든. 그 꽃이 날 길들인 거네. 아마 그럴 거야. 지구에선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니까. 지구 이야기가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여우는 굉장히 당황한 것 같았다. 그럼 다른 별에서 왔어? 응. 그 별에도 사냥꾼이 있어? 아니, 굉장한데? 닭은? 없어. 완벽한 곳은 없구나. 내 삶은 너무 단조로워. 나는 닭을 쫓고 사람들은 나를 쫓아. 닭은 전부 똑같이 생겼고 사람들도 그래. 지루하단 말이지. 그런데 네가 날 길들인다면 내 삶은 햇살을 받은 것처럼 환해질 거야. 나는 네 발소리가 다른 사람의 발소리와 다른 걸 알아차리겠지. 다른 사람의 발소리를 들으면 땅굴 속으로 숨을 거야. 하지만 네 발소리는 마치 음악 소리처럼 나를 땅굴 밖으로 불러낼 거야. 저길 봐, 저기. 밀밭이 보이지? 난 빵을 먹지 않아. 밀이 전혀 필요하지 않지. 그러니 밀밭을 봐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 슬프게도 말이야. 그런데 네 머리칼이 황금빛이잖아. 네가 날 길들인다면 두근거리는 일이 생길 거야. 이제 황금빛 밀밭을 볼 때마다 네가 떠오를 테니까. 밀밭을 스치는 바람 소리도 사랑하게 될 거고. 부탁이야. 날 길들여줘.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시간이 없는 걸. 친구를 찾아야 하고 알고 싶은 것도 많아. 우리는 자기가 길들인 것만 진정으로 알 수 있어. 사람들은 무언가를 알아갈 시간이 없어. 그들은 상점에서 다 만들어진 물건을 사거든. 그런데 친구를 파는 상점은 없으니까 친구를 못 사귀는 거야. 친구를 만들고 싶다면 날 길들여줘. 길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인내심이 필요해. 우선 내게서 좀 떨어져서 저쪽 풀밭에 앉으렴. 내가 살짝 곁눈질로 널 바라볼 거야. 넌 아무 얘기도 하지 마. 언어는 오해를 낳거든.
그래도 날마다 내게 조금씩 더 가까이 와서 앉아. 다음날 어린 왕자가 여우를 보러 다시 왔다. 어제와 같은 시간에 왔다면 더 좋았을 텐데. 예를 들어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설렐 거야. 4시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가 되면 난 가슴이 두근거려 안절부절 못하고 걱정을 할 거야. 행복의 대가를 알게 되겠지. 하지만 네가 아무 때나 온다면 언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잖아. 넌 의식을 지켜야 해. 의식이 뭔데? 그것도 사람들이 잊고 사는 거지. 의식은 어느 하루를 다른 하루와 다르게 만들어주고 어떤 시간을 다른 시간과 다르게 만들어주는 거야. 가령 사냥꾼들도 의식이 있어. 그들은 목요일마다 마을 아가씨들과 춤을 춰. 그럼 목요일은 흥미진진한 하루가 되는 거야. 나도 포도밭까지 긴 산책을 나갈 수 있어. 만일 사냥꾼들이 아무 때나 춤추러 간다면 모든 날이 다 똑같아져 버리고 나는 결코 쉴 수 없겠지.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여 갔다. 이윽고 어린 왕자가 떠나야 하는 날이 가까워졌다. 아, 눈물이 날 것 같아. 네 잘못이야. 난 널 아프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네가 길들여 달라고 해서. 알아. 그러면서 울려고 하잖아. 알아. 결국 넌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데. 얻은 게 있어. 밀밭에 황금빛이 있잖아. 이제 가서 장미들을 만나봐. 이 장미가 세상에 단 하나뿐이란 사실을 깨닫게 될 거야. 그런 다음 내게 작별 인사를 하러 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알려줄게. 어린 왕자는 장미꽃들을 보러 갔다. 너희는 내 장미와 전혀 닮지 않았어. 아직 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무도 너희를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도 다른 누구를 길들이지 않았지. 나와 여우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말이야. 그때 내게 여우는 많고 많은 여우들과 다르지 않은 존재였어. 그런데 나는 여우와 친구가 되었고 그 후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우가 되었어. 그 말을 들은 장미들은 기분이 상했다. 너희는 아름답지만 텅 비어 있어. 너희를 위해 생명을 바칠 사람이 없으니까. 물론 지나가는 행인에겐 내 장미가 너희와 똑같아 보이겠지. 그렇지만 나에겐 내 장미 한 송이가 너희 전부보다 훨씬 소중해. 왜냐하면 내가 매일같이 물을 주었거든. 유리 덮개를 씌워주고 바람막이로 지켜주고 그 꽃을 위해서 송충이들을 잡아주었거든. 불평을 들어주고 허영을 부려도 참아주고 가끔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걸 참아준 것도 그 꽃을 위해서였어. 왜냐하면 내 장미니까. 그러고 나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보러 갔다. 잘 있어. 잘 가. 내 비밀을 말해줄게. 아주 간단해. 마음으로 봐야 보인단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거든.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어린 왕자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되뇌었다. 네 장미가 중요한 존재가 된 건 네가 장미에게 드린 시간 때문이야. 내가 장미에게 드린 시간 때문이야. 사람들은 이 진실을 잊어버렸지만 그래도 너는 잊지 마. 네가 길들인 대상에 대해 넌 영원히 책임져야 한다는 걸. 넌 네 장미를 책임져야 해. 나는 내 장미를 책임져야 해. 사람들은 허겁지겁 급행열차에 올라타. 정작 자기가 무얼 찾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냥 불안에 떨며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어. 그럴 필요 없는데. 우리가 다다른 우물은 사하라 사막에서 흔히 보이는 우물과 달랐다.
사하라의 우물들은 모래사막에 간단하게 구멍이 파인 형태다. 그런데 이 우물은 마을의 우물처럼 생겼다. 근처에는 마을이 없었는데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기분이었다. 이상한데 전부 준비되어 있어. 도르래와 두레박, 밧줄까지. 어린 왕자는 웃으면서 밧줄을 잡고 도르래를 움직였다. 그러자 오랜 잠에서 깬 낡은 풍향개처럼 도르래가 끼익거리는 소리를 냈다. 들려? 우리가 우물을 깨워서 우물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 그냥 둬, 내가 할게. 너에겐 너무 무거워. 나는 우물 테두리 돌이 있는 곳까지 천천히 두레박을 끌어올렸다. 귓가에 도르래의 노랫소리가 계속 들렸고 여전히 일렁거리는 우물의 수면 위로 태양의 진동이 느껴졌다. 목이 너무 말라. 물을 마시게 해줘. 나는 얼른 두레박을 들어올려 어린 왕자의 입가에 대주었다. 그는 눈을 감고 물을 마셨다. 축제에 온 것처럼 마음이 환해졌다. 그 물은 일반적인 마시는 물과는 전혀 달랐다. 별을 바라보며 걸어온 발걸음, 도르래의 노랫소리, 내 팔에 수고가 어우러져 태어났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선물처럼 내 마음을 기쁘게 했다. 아저씨 별에서 사람들은 하나의 정원에 장미 5촌송이를 갖고 있지.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뭘 원하는지 결코 찾지 못해. 찾지 못하지. 한 송이 장미나 물 한 모금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정말 그래. 눈으로는 볼 수 없어. 마음으로 찾아야만 해. 나는 물을 마셨다. 숨이 편안해졌다. 태양이 떠오르면서 사막의 모래가 꿀빛깔로 물들어갔다. 황금색으로 빛나는 모래를 보니 행복한 기분이 들었다. 무슨 이유로 나는 그렇게 힘들어했던 것일까? 저번에 한 약속 들어줘? 그는 내 곁에 와서 앉아 있었다. 무슨 약속? 있잖아. 양에게 씌울 부리망. 난 내 꽃을 책임져야 하니까. 나는 주머니에서 스케치한 그림을 꺼냈다. 어린 왕자가 쳐다보고 웃었다. 아저씨가 그린 바오밥 나무 양배추랑 좀 닮았어. 아, 내가 바오밥 나무 그림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데. 아저씨가 그린 여우는 귀가 좀 뿔처럼 보여. 너무 길어서 그래. 그렇게 말하면 못 써, 꼬마 친구. 내가 그려본 거라곤 속이 안 보이는 보아뱀과 속이 보이는 보아뱀이 다잖아. 아, 괜찮아. 어린이들은 알아보니까. 나는 부리망을 그렸다. 그걸 건네주는데 가슴이 미어졌다. 내가 모르는 계획이 있는 거니? 아저씨, 내가 지구에 떨어진 지 내일이면 1년이야. 바로 이 근처에서 떨어졌어. 나는 다시 한번 알 수 없는 묘한 슬픔을 느꼈다. 불쑥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그럼 일주일 전 아침 널 만났을 때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을 홀로 거닐고 있던 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네가 떨어진 곳으로 되돌아왔던 거야? 떨어진 지 1년째 되는 날이라서? 대답은 없었지만 얼굴을 붉혔으니 그렇다라는 의미 아니겠는가. 어린 왕자는 대답 대신 이렇게 말했다. 아저씨는 이제 일하러 가. 비행기 있는 대로 다시 가야 해. 난 여기서 기다릴게. 내일 저녁에 다시 와. 나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여우 이야기가 기억났다. 누군가에게 길들여졌다면 얼마간 눈물을 흘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튿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저 멀리 어린 왕자가 돌담에 다리를 늘어뜨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가 누군가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기억 안 나?
이 자리가 아니야. 다른 목소리가 반박한 모양이었다. 아니야, 아니야. 오늘은 맞는데 장소는 여기가 아니야. 나는 돌담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어린 왕자가 다시 누군가에게 대답했다. 물론이야. 모래바닥에 찍힌 내 발자국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보면 알 거야. 거기서 날 기다리면 돼. 오늘 밤 그곳에 내가 있을 테니까. 나는 벽에서 20m가량 떨어져 있었는데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어린 왕자가 입을 열었다. 네 독 괜찮은 거야? 내가 오래 아프지 않아도 되는 거 맞지? 나는 가슴이 죄오는 것 같아 숨을 참았지만 여전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제 다른 데로 가. 나 내려갈래. 돌담 아래로 시선을 내린 순간 나는 뛸 듯이 놀랐다. 어린 왕자 바로 앞에 노란 뱀이 금방이라도 덮칠 태세로 몸을 세우고 있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면서 급히 달려갔다. 내가 다가가는 소리에 뱀은 스르륵 모래바닥으로 숨어들었다. 흡사 샘의 물줄기가 잦아드는 것 같았다. 꼬마 친구를 번쩍 팔에 안아 올렸다. 그의 얼굴이 눈처럼 창백했다. 무슨 짓이야? 왜 뱀과 얘기를 해? 나는 그가 늘 두르고 다니는 금색 머플러를 느슨하게 풀어주었다. 어린 왕자의 관자놀이를 적셔주고 물을 좀 먹였다. 나는 감히 어떤 질문도 할 수 없었다. 어린 왕자는 나를 진지하게 쳐다보더니 두 팔로 내 목을 감았다. 그의 심장이 막 총에 맞아 죽어가는 새의 심장처럼 뛰고 있었다. 비행기를 고쳐서 다행이야.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어떻게 알았어? 나는 어쩌다 보니 비행기를 고칠 수 있었다고 그에게 말하려던 참이었다. 나도 오늘 우리 별로 돌아가. 너무 멀고 너무 힘들긴 하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나는 어린아이를 안듯이 그를 품에 안았다. 그러나 내가 붙잡을 새도 없이 그는 곧장 심연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만 같았다. 어린 왕자의 진지한 눈빛은 먼 곳을 떠다녔다. 아저씨가 준 양이 나한테 있어. 양을 위한 상자도 있고 부리망도. 그가 슬픈 미소를 지었다. 나는 한참을 기다렸다. 내 품에서 그의 몸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다. 꼬마 친구, 너 무서웠구나. 하지만 어린 왕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오늘 저녁엔 훨씬 더 무서울 것 같아. 돌이킬 수 없다는 감정으로 인해 내 마음이 얼어붙었다. 이 아이의 웃음소리를 다시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견딜 수 없었다. 내게는 사막에서 만난 샘 같은 웃음소리였는데. 꼬마 친구, 네 웃음소리 다시 듣고 싶어. 오늘 밤 1년이 되거든. 작년에 내가 떨어진 곳 바로 위에 우리 별이 있을 거야. 꼬마 친구, 뱀이니 약속이니 별이니 하는 건 다 나쁜 꿈인 거지?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꽃도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어느 별에 있는 꽃 한 송이를 사랑한다면 말이야. 밤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게 행복할 거야. 모든 별에 꽃이 있으니까. 그럼 물도 그래. 아저씨가 내게 먹여준 물은 음악 같았어. 도르래와 밧줄 때문에. 기억해야 해. 정말 맛있었어. 그럼 아저씨는 밤마다 별들을 바라보겠지.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 있는지 아저씨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 그 편이 더 좋아. 이제 내 별은 아저씨에게 모든 별 중에 하나니까. 아저씨는 어떤 별이든 눈을 들어 바라보는 걸 좋아하게 될 거야. 그 별들이 전부 아저씨의 친구가 되어줄 거야. 그리고 또 내가 아저씨에게 선물을 줄 건데. 어린 왕자가 다시 웃었다.
얘야, 꼬마 친구야. 네 웃음소리를 듣는 게 얼마나 좋은지. 바로 그게 내 선물이야. 물처럼 말이지. 사람들은 누구나 별을 보지만 별이 누구에게나 같은 의미는 아니야. 여행자에게 별은 안내자야. 다른 누군가에게 별은 그저 작은 빛에 지나지 않고, 학자들에게 별은 풀어야 할 숙제야. 별들은 아무 말도 않는데 말이야. 아저씨는 아저씨 혼자만 아무도 갖지 못한 별을 갖게 될 거야. 아저씨가 밤마다 하늘을 볼 때 말이야. 내가 그중 한 별에 살고 있으니까. 그중 한 별에서 내가 웃고 있으니까. 아저씨는 마치 모든 별들이 웃고 있는 것처럼 느낄 거야.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들을 갖게 된 거야. 어린 왕자는 다시 웃었다. 나중에 아저씨가 기운을 차리면 나를 만난 걸 떠올리고 기분이 좋아질 거야. 아저씨는 언제까지나 내 친구일 거야. 나와 함께 웃고 싶은 기분을 느끼겠지. 행복한 기분을 느끼려고 가끔씩 창문을 열겠지. 아저씨 친구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웃는 아저씨를 보고 굉장히 놀랄 거야. 그럼 아저씨는 이렇게 말하겠지. 그래, 별들을 볼 때마다 난 웃음이 나. 그러면 친구들은 아저씨가 미쳤다고 생각할 거야. 내가 아저씨에게 짓궂은 장난을 친 거야. 그러니까 별들 대신에 웃을 줄 아는 무수히 많은 작은 방울들을 아저씨에게 준 거야. 어린 왕자는 다시 웃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했다. 오늘 밤에는 아저씨 오지 마.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아마 나는 아파 보일 거야. 죽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 그런 거래. 그러니까 보러 오지 마. 그럴 필요가 없어.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뱀 때문에 그래. 뱀이 아저씨를 물면 안 되니까. 뱀은 심술구져. 재미로 물기도 하거든.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다. 그런데 그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안도했다. 두 번째 물 땐 뱀의 독성이 없어지니까. 그날 밤 나는 그가 떠나는 걸 보지 못했다. 그는 조용히 모습을 감췄다. 내가 어린 왕자를 다시 발견했을 때 그는 단호한 걸음으로 빠르게 걷고 있었다. 아, 아저씨였네. 그가 내 손을 잡았다. 그러면서 계속 나를 걱정했다. 아저씨가 오지 말았어야 했어. 힘들어질 거야. 이제 곧 내가 죽는 것처럼 보일 텐데 그건 사실이 아니야. 아저씨는 알 거야. 너무 멀어. 내 몸 이대로는 고향에 갈 수가 없어. 너무 무겁거든. 내 몸은 버려진 낡은 껍질 같을 거야. 낡은 껍질은 슬플 게 없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기운이 빠진 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정말 근사할 거야. 나도 별들을 바라보겠지. 모든 별에는 녹슨 도르래가 달린 우물이 있을 거야. 모든 별들은 내게 마실 물을 부어줄 거야. 정말 재밌겠지. 아저씨는 5억 개의 작은 방울을 갖게 되고 나도 5억 개의 샘을 가지는 거야. 그는 울고 있었다. 이제 나 혼자 있도록 조금 떨어져 있어줘. 그는 두려웠는지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저씨, 내 장미 말이야. 난 그 꽃을 책임져야 해. 장미는 너무 약하거든. 그리고 너무 순진해.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가진 건 가시 4개가 전부야. 나는 더는 서 있을 힘이 없어서 주저앉았다. 자, 이제 끝났어.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한 발 내디뎠다. 나는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다. 그의 발목 언저리에서 노란 섬광이 일었다. 그게 다였다. 그는 잠시 미동도 없이 있었다. 소리도 지르지 않았다. 나무가 쓰러지듯이 부드럽게 어린 왕자는 바닥으로 쓰러졌다. 모래바닥이라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그때로부터 6년이나 흘렀다. 나는 이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하지만 어린 왕자가 자기 별로 돌아갔다는 걸 믿는다. 동틀 무렵 그의 몸을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아주 무거울 것도 없는 몸이었으니까. 이제 나는 밤마다 별들의 소리를 듣는 걸 좋아한다. 5억 개의 작은 방울이 울리는 시간이다. 하지만 문득 엄청난 일이 기억났다. 어린 왕자에게 그려준 부리망에 가죽끈을 단다는 걸 그만 깜빡 잊은 것이다. 어린 왕자는 양에게 부리망을 달아줄 수 없었을 텐데 그의 별은 별일 없이 괜찮을까? 양이 장미를 먹어치웠을지도 몰라. 어떤 날은 이렇게 생각한다. 물론 그럴 리 없어. 어린 왕자가 매일 밤 장미에게 유리덮개를 씌워주잖아. 양을 잘 감시하니까. 나는 곧 기분이 좋아진다. 모든 별들이 부드럽게 미소 짓는다. 어떤 날은 이런 생각도 한다. 누구나 한 번은 방심하잖아. 그러면 끝인데. 어느 날 저녁 어린 왕자가 유리덮개 씌우는 걸 잊거나 양이 밤중에 소리 없이 빠져나오거나 그러면 작은 방울들은 다 눈물로 바뀌어버린다. 정말 알 수 없는 일이다.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당신에게는 내가 그랬듯이 어딘가에서 낯선 양 한 마리가 장미 한 송이를 먹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우주가 완전히 달라진다니 말이다. 하늘을 바라보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양이 꽃을 먹었을까 아닐까? 대답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어른들은 이 일이 이렇게나 중요하다는 걸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만일 당신이 언젠가 아프리카 사막을 여행한다면 이 풍경을 주의 깊게 보아달라. 그곳을 지나갈 일이 생기거든 부탁하건대 서둘러 지나치지 말고 잠시 저 별 아래에서 기다려달라. 한 아이가 당신에게 다가와서 웃거든 그 아이의 머리칼이 황금빛이고 질문을 해도 대답이 없다면 아마 그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부디 그 아이에게 다정하게 대해주기를, 그리고 슬퍼하는 나를 모른 척하지 말고 편지를 보내주기를, 그 아이가 다시 돌아왔다고 알려주기를.